이사하느라 바쁠 텐데 먹을 것 좀 챙겨왔어? 제발 가세요. 바빠요. 이사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사날이니까 제발 오지 마세요. 걸리적거려요. 민폐예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추운 겨울, 장갑 낀 손으로 보자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당신 엄마는 항상 남의 일에 끼어드는 버릇 있잖아. 아파트 안내 게시판. 이사 후 친척 가족 방문 금지 요청. 903호 한소윤 드림. 경비실에 전화했습니다. 문 앞에 어떤 할머니가 서 있어요. 무단 침입 같아요. 경찰이 왔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희랑 관계 없습니다. 아들 이름 장우성. 등본 보시면 알 텐데요. 다음 날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설마 그 집 어머니 명의였어? 집뿐만 아니라 건물 두 채도 전부 엄마 거야. 오늘 이사날 무단 침입이라고 시어머니 신고한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12월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이사날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였습니다. 903호였습니다. 장우성과 한소윤이 이사했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오전 9시쯤이었습니다. 이사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큰 트럭이었습니다. 이사업체 직원들이 짐을 날랐습니다. 침대, 소파, 냉장고, 옷장.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땀을 흘렸습니다. 우성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박스를 날랐습니다. 지시했습니다. 소윤도 일했습니다. 정리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소윤이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고은정이었습니다. 은정은 추운 겨울 장갑 낀 손으로 보자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큰 보자기였습니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소윤아 왔어. 어머니? 소윤은 놀랐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왜 오셨어요? 내가 좋아하는 반찬 좀 담아왔는데. 은정은 보자기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사하느라 바쁠 텐데 먹을 것 좀 챙겨왔어.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그래도 먹어야지. 힘들 텐데. 어머니, 이사날이니까 제발 오지 마세요. 소윤의 말은 차갑게 던져졌습니다. 걸리적거려요. 민폐예요. 한소윤의 말은 현관문 사이로 던져졌습니다. 은정은 멈췄습니다. 말을 잃었습니다. 뭐? 정신없는데 왜 오세요? 방해돼요. 나는 도와주려고. 도움 안 돼요. 그냥 가세요. 소윤은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소윤아. 그러나 문은 툭 하고 닫혔습니다. 쾅. 은정은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혼자 서 있었습니다. 복도 조명 아래 은정의 그림자만 길게 남았습니다. 보자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걸리적거린다고? 민폐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은정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10분쯤 지났습니다. 은정은 여전히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보자기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아니면 그냥 가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이사업체 직원들이 나왔습니다. 2명이었습니다.
903호 맞죠? 네, 맞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소윤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들이 들어갔습니다. 짐을 날랐습니다. 은정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벽에 붙어 서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지나갔습니다. 큰 박스를 들고 지나갔습니다. 은정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 부동산 직원들, 이사업체 사람들은 북적였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은정은 계속 벽에 붙어 서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났습니다. 우성이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수건으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 우성아, 왜 여기 서 있어? 소윤이가 들어오지 말래서. 우성은 바쁘게 땀을 닦으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집 안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윤아, 뭐? 소윤이 안에서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 잠깐 들어와서 있으면 안 돼? 싫어.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왜? 당신 엄마는 항상 남의 일에 끼어드는 버릇 있잖아. 소윤의 시선은 차갑고 말끝은 단호했습니다. 너무 싫어 진짜. 우성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중에 집 정리되면 오세요. 그래.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성은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은정은 보자기를 품에 안고 서 있을 뿐 누구도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지나갔습니다. 이사 직원, 부동산 직원, 택배기사 모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은정은 그 사이에서 유령처럼 서 있었습니다. 투명한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습니다. 은정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성이가 나올지도 몰라. 나를 불러줄지도 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12시쯤이었습니다. 소윤의 친구가 왔습니다. 여자친구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소윤아, 언니. 소윤이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포옹했습니다. 반가워했습니다. 이사 축하해. 고마워, 언니. 친구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친구가 복도에 서 있는 은정을 봤습니다. 저분은 누구야? 작게 물었습니다. 소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정을 봤습니다. 시어머니. 아, 도와주러 오셨구나? 아니, 그냥 왔어. 그럼 왜 밖에 서 계셔? 그리고 소윤의 친구가 와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 시어머니 또 왔어? 진짜 끈질기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들렸습니다. 은정은 들었습니다. 은정의 손이 떨렸지만 그 어떤 표현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표정을 지었습니다. 들어가자. 소윤과 친구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오직 문틈 사이 식은 공기만이 그녀의 존재를 알려줬습니다. 은정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지?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무시당하는 거지? 답이 없었습니다. 오후 1시가 되었습니다. 은정은 여전히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3시간 넘게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저렸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추웠습니다. 복도는 난방이 안 됐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춥었습니다. 은정은 장갑을 껴도 손이 시렸습니다. 보자기를 꽉 안았습니다. 따뜻하게 하려고 안았습니다. 하지만 추웠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소윤이 나왔습니다. 은정을 봤습니다. 아니, 왜 문 앞에서 서성여요?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이사업체가 일하기 불편하잖아요. 소윤은 다시 현관문을 열어 은정을 내쫓듯 말했습니다. 저기 로비에 가 계세요. 여기 서 있지 말고요. 소윤아, 나는 그냥. 뭐요? 뭐가 그냥이요? 도와주고 싶어서. 도움 안 돼요. 방해만 돼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보자기도 가져가세요. 필요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반찬인데. 안 먹어요. 가져가세요. 밀어냈습니다. 말로 밀어냈습니다. 은정은 보자기를 꽉 안았습니다. 알았어. 작게 대답했습니다. 소윤은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은정은 그 자리에 섰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가야 하는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성이라도 한 번 더 보고 가고 싶어 마음 먹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30분쯤 지났습니다. 우성이 나왔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엄마, 아직도 여기 있어? 응. 왜 안 가? 너 보고 싶어서. 엄마. 우성은 말없이 눈을 깔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오늘은 진짜 바빠. 알아. 나중에 연락할게. 그래. 우성은 쓰레기를 버리러 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갔습니다. 은정은 또 혼자 남았습니다. 10분쯤 후였습니다. 우성이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은정을 봤습니다. 엄마, 진짜 가. 소윤이가 화내. 알았어. 정리되면 연락할게. 그래. 우성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정은 발걸음을 옮기려다 멈췄습니다. 엘리베이터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파트 안내 게시판이었습니다.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봤습니다.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프린트된 종이였습니다. 아파트 안내 게시판에 붙은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읽었습니다. 이사 후 친척 가족 방문 금지 요청 903호 한소윤 드림. 은정은 멈췄습니다. 숨이 멈췄습니다. 손끝이 굳어갔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사 후 친척 가족 방문 금지 요청 903호 한소윤 드림. 은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방문 금지. 친척 가족. 나를 말하는 거야. 깨달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흘렀습니다. 조용히 흘렀습니다. 은정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막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소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경비실이죠? 은정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윤이 경비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903호인데요. 네. 문 앞에 어떤 할머니가 서 있어요. 은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단 침입 같아요. 경찰 불러주실 수 있어요? 은정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 나를? 무단 침입이라고? 충격이었습니다. 경비실에서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빨리 좀 해주세요. 무섭거든요. 소윤의 목소리는 불안한 척 했습니다. 하지만 차가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정은 그 자리에 섰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나를 신고했어. 내 며느리가. 경찰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5분쯤 지났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경비원이었습니다. 50대 남자였습니다. 은정을 봤습니다. 경비원은 당황스럽게 그녀를 보았습니다. 어머님, 903호 며느님이 신고하셨는데요. 네. 무단 침입이라고 하셨는데 어머님이 시어머니시죠? 네. 아이고 이게 무슨. 경비원은 난처해했습니다. 일단 로비로 내려가시겠어요? 네.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경비원과 함께 탔습니다. 내려갔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앉아 계세요. 네. 은정은 로비 의자에 앉았습니다. 보자기를 무릎에 올렸습니다. 경비원은 경비실로 갔습니다. 은정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로비는 따뜻했습니다. 난방이 잘 됐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추웠습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10분쯤 지났습니다. 경비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경비원이 받았습니다. 네, 경비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정을 봤습니다. 어머님, 며느님이 경찰 부르셨대요. 네, 죄송합니다.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알겠어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비원은 미안해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말려봤는데. 괜찮아요. 은정은 작게 말했습니다. 20분쯤 지났습니다. 로비 입구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맞았습니다. 여기입니다. 은정을 가리켰습니다. 경찰 2명이 골목을 지나 현관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니, 로비로 왔습니다. 은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신고가 접수돼서 왔습니다. 남자 경찰이 말했습니다. 무단 침입 의심이라고. 은정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할머님, 여기 왜 오셨어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아들이 이사해서요. 아드님이요? 네. 903호요. 아, 903호 신고자 댁이네요.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신고자분이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며느리예요. 네. 제 며느리가 신고했어요. 경찰들은 당황했습니다. 시어머니시라고요? 네. 그럼 무단 침입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신고했어요. 은정은 작게 말했습니다. 경찰들은 난처해했습니다. 일단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경찰 2명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은정도 따라갔습니다. 9층에 도착했습니다. 903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소윤이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을 봤습니다. 오셨어요?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소유는 팔짱을 낀 채 뒤에서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가 아침부터 계속 여기 서 있어요. 경찰을 가리켰습니다. 은정을 가리켰습니다. 무섭고 불편해요. 신고자분, 저분이 시어머니시라고 하시던데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소유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희랑 관계 없습니다. 은정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소유나, 누구세요? 저 모르는데요. 소유는 차갑게 봤습니다. 우성이 뒤에서 나왔습니다. 우성의 입술이 굳게 닫혔습니다. 여보, 작게 불렀습니다. 뭐? 저분은 우리 엄마야. 몰라요. 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소유는 단호했습니다. 경찰이 우성을 봤습니다. 손님, 저분이 어머니 맞으세요? 네. 우성은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무단 침입이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우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이 은정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아니, 안 잡았습니다. 경찰은 소윤을 봤습니다. 신고 취하하시죠? 시어머니시잖아요. 싫어요. 저는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소윤은 고집했습니다. 경찰이 난처해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찰을 봤습니다. 아들 이름 장우성.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등본 보시면 알 텐데요. 경찰들의 손이 멈췄습니다. 할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고은정이요. 잠깐만요. 경찰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검색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장우성 씨, 등본 확인 가능하신가요? 네. 우성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이었습니다. 경찰에게 줬습니다.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장우성 씨, 어머니 고은정 씨 맞네요. 네. 그럼 무단 침입이 아닙니다. 소윤을 받습니다. 신고 취하하셔야 합니다. 싫어요. 신고자님, 가족 간 분쟁은 저희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소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취하할게요. 억지로 말했습니다. 경찰이 은정을 봤습니다. 할머님, 괜찮으세요? 네. 집으로 돌아가세요.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 2명이 내려갔습니다. 은정도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갔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경찰들이 나갔습니다. 은정은 로비에 섰습니다. 보자기를 안고 섰습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어. 내 며느리가 생각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닦았습니다. 빨리 닦았습니다. 울면 안 돼. 여기서 울면 안 돼. 다짐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추운 겨울바람이 불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갔습니다. 은정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 살았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코트를 벗었습니다. 보자기를 식탁에 놓았습니다. 열었습니다. 반찬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성이 좋아하는 갈비찜이었습니다. 소윤이 좋아하는 잡채였습니다. 어제 만들었습니다. 새벽부터 만들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먹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보자기를 다시 쌌습니다.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밤, 은정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많이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해야 해. 결심했습니다.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우성이 사는 아파트였습니다. 명의를 봤습니다. 소유자 고은정, 은정의 이름이었습니다. 우성과 소윤이 사는 아파트는 은정 명의였습니다. 결혼 선물로 준 것이었습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의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바꿔주려고 했는데 생각했습니다. 아직 안 바꿔줬어. 다행이었습니다. 다른 서류도 꺼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2개였습니다. 강남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강북 오피스텔 건물이었습니다. 모두 은정 명의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이었습니다. 가치가 높았습니다. 수십억이었습니다. 은정은 서류를 받습니다. 오래 받습니다. 대신 서류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워드를 열었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상속증여 관련 향후 권리 포기 및 가족 간 경제적 단절 통보. 제목을 썼습니다. 내용을 썼습니다. 천천히 썼습니다. 본인 고은정은 아들 장우성 및 며느리 한소윤에 대한 향후 모든 상속 및 증여를 철회합니다. 현재 장우성 거주 아파트는 본인 명의이며 이에 대한 명예 이전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강남 상가 건물 및 강북 오피스텔 건물 역시 본인 명의이며 향후 상속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본 통보 이후 경제적 지원 및 가족 간 교류를 전면 중단합니다. 2024년 12월 21일 고은정. 프린트했습니다. 2장 프린트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봉투에 넣었습니다. 주소를 썼습니다. 우성과 소윤의 새 주소였습니다. 내용 증명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은정은 우체국에 갔습니다. 9시에 열었습니다. 내용 증명을 접수했습니다. 오늘 보내면 내일 도착합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정은 우체국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생각했습니다. 월요일이었습니다. 12월 22일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다음 날 우성의 집으로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우편함에 들어 있었습니다. 소윤이 우편물을 확인했습니다. 뭐지?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두꺼웠습니다. 발신인을 봤습니다. 고은정? 시어머니였습니다. 왜 이런 게 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상속증여 관련 향후 권리 포기 및 가족 간 경제적 단절 통보. 제목을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본인 고은정은 아들 장우성 및
며느리 한소윤에 대한 향후 모든 상속 및 증여를 철회합니다. 현재 장우성 거주 아파트는 본인 명의이며 소윤은 종이를 읽는 동안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다시 읽었습니다. 장우성 거주 아파트는 본인 명의, 강남 상가 건물 및 강북 오피스텔 건물 역시 본인 명의, 향후 상속 대상에서 제외. 소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그 집 어머니 명의였어?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급히 서류를 찾았습니다. 아파트 서류를 찾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소유자 고은정, 정말이었습니다. 헐, 소유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우성이 돌아왔습니다. 출근했다가 서류 가지러 왔습니다. 소윤아, 나왔어. 소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성이 거실로 왔습니다. 소윤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쥐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이거 봐.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우성이 받았습니다. 읽었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가 이걸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말해봐. 소윤이 소리쳤습니다. 이 집 어머니 명의야? 응. 우성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나중에 명예 바꿔준다고 하셔서. 나중에? 언제? 모르겠어. 헐, 미쳤나 봐. 소윤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럼 다른 건? 상가 건물? 오피스텔? 그것도 엄마 거야. 뭐? 집뿐만 아니라 대출 없는 건물 2채도 전부 엄마 거야. 우성은 작게 말했습니다. 소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되는데? 강남 상가는 50억쯤, 오피스텔은 30억쯤. 80억? 응. 미쳤네, 진짜 미쳤네. 소윤은 바닥을 쳤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후회했습니다. 토요일에 왜 그렇게 했을까? 경찰까지 불렀잖아, 미쳤나 봐. 울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우성도 난처했습니다. 엄마한테 가서 사과하자. 가서 빌자. 용서받자. 그게 될까? 해봐야지. 안 하면 어떡해. 알았어. 소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7시쯤이었습니다. 우성과 소윤은 은정의 집으로 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30분쯤 걸렸습니다. 은정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였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504호 앞에 섰습니다. 우성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안에서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띵동, 띵동.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 나야. 우성이야.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줘. 조용했습니다. 엄마.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소윤이 말했습니다. 안 계신가 봐. 아니야. 집에 계실 거야. 어떻게 알아? 엄마는 저녁 시간에 집에 계셔. 우성은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10분쯤 지났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소윤이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오자.
그래야 할까? 응. 오늘은 안 되는 것 같아. 알았어. 우성은 포기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화요일이었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12월 28일이었습니다. 우성과 소유는 매일 은정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리쳤습니다. 빌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소유는 떨리는 손으로 은정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혼자 왔습니다. 우성 없이 왔습니다. 504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작게 불렀습니다. 저예요, 소윤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빌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어머니, 그땐 제가 너무 울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10분쯤 지났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 아래로 뭔가 나왔습니다. 작은 쪽지였습니다. 하얀 종이였습니다. 소윤이 주워들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읽었습니다. 이제야 나를 알았구나. 늦은 깨달음 앞에서는 말보다 침묵이 낫다. 은정의 글씨였습니다. 소유는 쪽지를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또 불렀습니다. 어머니 제발. 하지만 안에서는 어떤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소유는 문 앞에 앉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계속 울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습니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소유는 일어났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우성도 찾아갔습니다. 혼자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나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문 열어줘.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우성은 문 앞에 섰습니다. 1시간 동안 섰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우성도 포기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울었습니다. 그녀는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었지만 안에서는 어떤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1월이 되었습니다. 새해였습니다. 우성과 소유는 계속 은정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답이 없었습니다. 은정은 완전히 단절했습니다. 소유는 불안했습니다. 아파트가 은정 명의라는 게 불안했습니다. 쫓겨나는 거 아니야? 우성에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어떻게? 기다려볼 수밖에. 언제까지? 모르겠어. 우성도 답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소윤이 받았습니다. 뜯어봤습니다. 서류였습니다. 명도 요구 통지서,
제목이었습니다. 읽었습니다. 고은정은 장우성 및 한소윤에게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에 대한 명도를 요구합니다. 기한 2025년 2월 28일까지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소윤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안 돼, 안 돼. 중얼거렸습니다. 우성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왜? 명도 통지서 왔어. 뭐? 나가래. 2월 말까지. 우성은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변호사한테 상담받아보자. 진짜 나가야 해? 아마도. 안 돼, 이사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소윤은 울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우성과 소윤은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상담을 받았습니다. 명의가 시어머니 명의면 소유주가 시어머니입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명도 요구하시면 나가셔야 합니다. 정말요? 네. 법적으로 소유주 권리입니다. 싸울 수 없나요? 어렵습니다. 명의가 명확하니까요. 우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소윤이 말했습니다. 진짜 나가야 해? 그런 것 같아. 어디로 가? 월세 알아봐야지. 전세금은? 엄마한테 받은 거 없어. 다 엄마 집이었잖아. 그럼 돈이 없잖아. 대출 받아야지. 소윤은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월이 되었습니다. 우성과 소윤은 짐을 쌌습니다. 월세집을 구했습니다. 작은 집이었습니다. 강남에서 벗어났습니다. 경기도로 갔습니다. 2월 28일이었습니다. 이사날이었습니다. 이사 트럭이 왔습니다. 짐을 실었습니다. 소윤은 울면서 짐을 쌌습니다. 한 달밖에 안 살았는데. 미안해. 우성도 미안했습니다. 이사를 마쳤습니다. 새 집으로 갔습니다. 작았습니다. 좁았습니다. 이전 집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소윤은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야. 울었습니다. 우성은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소윤은 자신을 탓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은정은 여전히 혼자 살았습니다. 504호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조용한 삶이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눈이 조용히 내렸습니다. 3월인데 눈이 왔습니다. 드물었습니다. 하얗게 내렸습니다. 은정은 혼자 평온하게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큰 창문이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조용히 내렸습니다.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정말 평온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앞 도로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아래 서 있었습니다. 은정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자세히 봤습니다. 소윤이었습니다. 창밖에는 소윤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서 있었습니다.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눈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5층을 올려다봤습니다. 은정의 집을 올려다봤습니다. 은정은 소윤을 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차를 마셨습니다. 소윤은 계속 서 있었습니다. 10분쯤 서 있었습니다. 눈이 쌓였습니다. 머리에 쌓였습니다. 어깨에 쌓였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갔습니다. 커튼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은정은 커튼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천천히 내렸습니다. 커튼이 닫혔습니다. 소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돌아섰습니다. 소파로 갔습니다. 앉았습니다. 차를 다시 마셨습니다. 방 안엔 약한 조명과 그녀의 숨소리만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이제 끝났어. 생각했습니다. 나는 나로 살 거야. 다짐했습니다. 창밖에서는 소윤이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커튼이 닫힌 걸 봤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울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보지 않았습니다.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은정은 차를 마셨습니다.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내 선택이야. 확신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소윤이 돌아섰습니다.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눈을 맞으며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5층을 봤습니다. 하지만 불빛만 보였습니다. 커튼만 보였습니다. 소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은정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말없는 결말이 가장 큰 복수처럼 번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은정은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모욕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고은정이었습니다. 한 사람이었습니다. 존엄한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커튼 사이로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은정은 눈을 떴습니다. 창문을 봤습니다. 밖은 밝았습니다. 새로운 날이었습니다. 은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습니다.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혼자 준비했습니다. 혼자 먹을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사날이니까 제발 오지 마세요. 걸리적거려요. 민폐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추운 복도에 홀로 섰습니다. 당신 엄마는 항상 남의 일에 끼어드는 버릇 있잖아. 안내 게시판. 이사 후 친척 가족 방문 금지 요청 903호 한소윤 드림. 문 앞에 어떤 할머니가 서 있어요. 무단 침입 같아요. 경찰이 왔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희랑 관계 없습니다. 아들 이름 장우성. 등본 보시면 알 텐데요. 다음 날 내용 증명. 상속 증여 관련 향후 권리 포기. 설마 그 집 어머니 명의였어?
집뿐만 아니라 건물 두 채도 전부 엄마 거야. 문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어머니, 그땐 제가 너무 문 아래 쪽지. 이제야 나를 알았구나. 늦은 깨달음 앞에서는 말보다 침묵이 낫다. 명도 통지서 2월 28일까지 짐을 쌌습니다. 작은 월세집. 새벽 눈이 내렸습니다. 창밖에 실루엣. 커튼을 닫았습니다. 차를 마셨습니다. 평온한 미소, 말없는 결말이 가장 큰 복수처럼 번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언제나 건강하십시오.